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리 증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되며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미 대선 이후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공중전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선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액이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조 2,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도 6,18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현재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광고 계열사 이노션도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5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2%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2.9%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광고 캠페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뷰웍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45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6%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항공주들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HVM은 현재 7% 넘는 강한 시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시트랙아이, 이노스페이스 등 항공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무 그린텍의 주가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트럼프 후보자의 승리가 확정되자 관련주들도 훈풍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2차 전지주가 정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파란불로 마감했던 LNF가 현재 3%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 강한 흐름 보였던 아난티가 현재도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격 규모의 자사주 200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주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투심이 몰렸습니다. SG는 정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직전까지 갔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7% 넘는 깊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또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미국 선물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확정시하면서 선물지수도 동반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미국 증시 개장 이후의 움직임과 함께 내일 국내 증시 이 훈풍을 좀 이어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선 결과가 나온 날 이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거 11번의 대선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날 이제 개표가 된 날에 이 방향성이 일주일 정도는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100%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그 방향성 자체도 11번의 대선 결과 중에서 9번이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상 자국을 위해서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지표단에서 사실 힌트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일부 발목을 잡았던 게 제조업 PMI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S&P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에서 이 제조업 PMI 지수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내용들을 좀 뜯어보시면 이제 신규 주문은 좀 늘어나고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조금 멈춰놓겠다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보고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표로 봤을 때 뭐 이번에 비농업 고용은 좀 좋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ADP 고용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12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도 고용 내용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발표한 S&P 글로벌의 이제 PMI 지수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로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턴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를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테슬라도 그렇고
좋고요. M7 종목군도 대부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수는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지수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으냐?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일본은 지금 거래 시간을 늘린다라는 호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인대가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좀 기다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에게 이제 중국발 공급을 좀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보면 중국 쪽에서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조 현상이 이제 무비자라든지 뭐 아니면 외자 판호라든지 그런 스토리를 엮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후순이긴 하죠. 우리나라 안 오른 것 빼고 사실 지금 들어올 만한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후순위가 된 것이 맞다. 그래서 미국이 간다라고 해서 바로 쫓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인 증시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의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안 올라간다고 너무 선회하시면 좀 국장 플레이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S&P 500 지수 연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그 상승세에 올라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갑자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급등세 연출했는데 시간외에서도 그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루미르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AP 위성, 세트레가이, 이노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5에서 8%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 확정 연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를 두고 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인 걸까요? 내일 시장에 우주항공 관련주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런 점과 함께 그냥 단순히 테마 요소로만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시세는 한계가 있을 텐데 내년에 미국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있죠. 달 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민간 최초로 발사하는 발사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공공 쪽의 사업을 주로 해오던 기업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위성 발사를 해서 민간 위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다수였는데 가깝게는 이제 미국에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앨런 머스크의 주사업이 우주항공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때가 맞았고 모멘텀까지 더해지다 보니 시세는 단기적으로 올라왔고 그렇다고 시외도 강했고 그러면서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되려 좀 밀리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의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종목별로 보면 좀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매력적이어 보이세요? 보통은 위성 쪽을 많이 볼 텐데 네. 그런 것보다 우리 아까 발사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짚고 갔었잖아요. 민간 위성 그 부분을 짚고 가면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내년에 민간 위성 부분의 발사까지 좀 덜질 수 있고 그다음에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에 3개 기업이 있어요. 그 3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희귀성도 있어서 신규주긴 하지만 락업 이런 때 풀릴 때를 활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세트랙아이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오늘 하락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일제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반등인 건지 아니면 다시 돌아서는 건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리튬 관련주들은 오늘 강했는데 오히려 좀 빠지고 있거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LG 엔솔 향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IRA 법안 수혜선 LG 엔솔이 제일 후순입니다. 그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글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RA 법안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좀 너무 과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1기 때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트럼프는 전기차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균형을 돌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차별적으로 뭐 말도 안 되게 행동하거나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좀 오해가 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IRA 법안도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입법화로 해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뒤집히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뒤집으려면 입법으로 다시 해야 돼요. 네. 아무리 공화당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주요 공장이 들어온 쪽이 공화당 주요 지역입니다. 그 공장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들이 굳이 그거를 없애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수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과하게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막 나와서 연설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구조적인 반등이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리튬주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수산화 리튬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이슈로 사실 단기간에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좀 과하게 올랐죠. 리튬이 생산하는 건 좋은 이슈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리튬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수급적인 부분이 쏠리면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서 기존의 2차전지 관련된 부분과 리튬은 따로 떼놓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IRA 법안 폐지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관련 섹터는 그러면 대선 이후 뭐 올해 내내까지 추가 매수나 뭐 신규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의 마음이죠. 왜냐면은 사실상 뭐 이게 제가 IRA 법안에서 과하게 시장에 반영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바로 제 말 듣고 올라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놔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뭐 그런 공화당이 돼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천천히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습니다. 저는 불확실성이 일단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일정한 좀 가격의 지지도 봐야 되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어떤 트리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좀 좋지 않은 쪽은 적은 거래량으로도 쭉쭉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들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를 약간 보수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세 보여줬던 재건 관련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 시간의 거래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G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거의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데모도 오늘 정규장에서 18% 급등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기록했고요. SY스틸텍도 오늘 정규장에서 29%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오전장에 트럼프 당선을 거의 확정하면서 들어가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시간에서 이렇게 빠지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내일 갑자기 또 새로운 물량이 나올 것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시장 반응을 오늘은 보는 상황이었죠. 이 반응을 본다라고 하면 뭐냐면 재건이라든지 이 가상화폐 쪽 같은 경우는 당선이 확정되고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우주항공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시간으로 그런 흐름이 조금 더 격렬해지는데 재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실체가 있는 쪽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대형 굴삭기 기업들 같은 경우를 구분해서 뭐 오늘은 비록 한 15% 이상 오른 종목들이 있죠. 그 개별주 말고 그런 종목들로 좀 이렇게 배분을 다시 하시면은 뭐 재건 같은 경우는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좀 하나의 지속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굴삭기와 관련된 재고가 워낙 바이어들이 많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이거를 좀 풀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적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상화폐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네, 가상화폐 쪽은 이걸 개별주로 하시기보단 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셨어야 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요. 이것도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고 변동성 커질 수 있는데 뭐 코인의 반응은 여기에서 오늘은 좀 미꾸리를 달 수 있다 보이고 그냥 그 정도로 보거든요. 주간이나 아니면 기회를 줄 때 그때는 가상화폐 관련주는 충분히 한번 매도할 기회를 준다고 보입니다. 그때 잘 나오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재건 관련주나 가상화폐 관련주도 일제히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시세가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